구내염 정말 귀찮고 아프죠. 입안이 하얗게 헐어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찌릿찌릿 아픈 입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학생들은 시험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잘 생기고 요새같이 겨울철이 되어 가면 어머니들도 김장하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구내염이 너무 잘 발생한다고 말씀들 하세요. 이 증상이 반복되다 보면 밥도 못 먹고 신경도 쓰이고 걱정도 되죠. 오늘은 구내염을 가장 깔끔하고 빨리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방법이에요. 구내염이 자주 발생하는 분들은 특히 주목해 주세요. 입안에 염증이 빈번하게 생긴다면 몇 가지 유발 요인을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잠잘 때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입안이 바싹 말라 있는 경험 다들 해보셨죠? 침은 구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입안이 마르면 구내염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구내염은 입안이 건조할수록 걸리기가 쉬운데 입을 벌리고 자면 충치나 치주 질환도 밤에 잘 진행하게 돼요. 이럴 때에는 수면 테이프로 코로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40, 50대 갱년기 분들은 잠잘 때 침 분비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 수면 테이프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잠을 충분하게 못 주무시는 분들입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특히 11시 이후 잠자리에 드는 습관이 있다면 면역력이 떨어져 구내염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어요. 잠을 잘 자는 것이 면역력 유지에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는 구내염의 주요한 요인입니다. 세상에 스트레스가 원인이 아닌 게 있을까요? 학생은 시험, 회사원들은 야근, 어머니들은 김장과 같은 고된 노동을 하고 컨디션과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혀나 잇몸 쪽에 양치를 하다가 잘못 긁거나 음식을 드시다가 혀나 볼을 씹으면 여지없이 쓰라려하면서 구내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입 벌리고 자거나 스트레스를 줄이는 건 쉽게 조절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오늘 덴티피디아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으로 구내염에 덜 걸리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딱딱하거나 씹을 때 날카로운 음식, 이런 것들이 구내염을 부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탕이나 얼음을 아그작 깨물거나 딱딱한 견과류, 그리고 과자 같은 거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이 음식들이 입안에 있는 점막에 미세한 상처를 내면서 구내염이 생기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요. 단맛이 강한 탄산 음료도 구강 내에 pH를 낮춰서 연조직을 자극하기 때문에 구내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방탄산 기억하시죠? 여기에 술까지 더해진다면 구강이 건조해져서 구내염이 발생할 확률이 확 올라가겠죠. 또 칫솔질을 세게 하거나 잇몸을 칫솔로 확 긁으면 발생합니다. 치약 성분이 구내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SLS, 황산 라우릴 나트륨이라는 성분이 문제입니다. 이 SLS는 치약을 보존하고 거품이 잘 나게 하기 위한 성분인데 구강 내 미생물 환경을 뒤흔들어서 구내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구내염이 자주 발생한다면 SLS가 없는 천연 치약을 선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 이 영상에 담겨 있으니 한번 보고 오세요. 구내염이 자주 생기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영양소 결핍인데요. 여성분들이 40, 50대가 되면 입맛도 떨어지고 잘 안 드시는 분들이 영양 결핍으로 구내염이 잘 발생합니다. 잘 드셔야 해요. 비타민 B, 엽산, 철분 같은 성분이 부족하면 구내염이 잘 생깁니다. 특히 비타민 B가 부족하면 만성 피로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구내염이 더 쉽게 발생하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영양제로 보충하신다면 비타민 B, 엽산, 철분이 포함된 제품을 추천합니다. 이 성분들이 풍부한 육류나 채소, 과일을 골고루 드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구내염 치료법을 알기 전에 구내염이 생기는 원리를 이해하면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피부가 어디에 긁히거나 까져서 속살이 드러나면 굉장히 쓰라리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입안은
계속 음식을 먹고 세균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세균이 감염을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키고 그래서 더 아프고 이것이 반복인 겁니다. 이게 2주 동안 반복되면서 아래에 새살이 돋고 그 위에 세균을 면역체계가 몰아내면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막거나 해결하면 빨리 나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구내염을 가장 빨리 잡을 수 있는 방법과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반드시 일주일 동안만 하셔야 합니다. 그 이상은 좋지 않아요. 꼭 기억하세요. 일주일. 준비물은 헥사메딘, 그리고 알보칠과 면봉, 오라메디나 페리덱스 같은 연고, 그리고 아프터치 같은 바르는 약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드러난 부위를 소독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구강 소독제 헥사메딘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국 가서 달라고 하면 살 수 있어요. 처방 안 받으셔도 됩니다. 이거를 뚜껑에 따라 입안에 머금고 구내염이 생긴 부위를 중심으로 이렇게 혀로 묻혀가면서 가글을 하면 입안 전체 세균을 소독하게 됩니다. 없으면 아쉬운 대로 다른 가글제를 쓰셔도 되는데 헥사메딘이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헥사메딘은 일주일 이상 쓰게 되면 치아의 변색, 미각의 상실, 혀의 착색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꼭 일주일 이내로만 사용하세요. 많이들 알고 계시죠? 입안의 빨간 약, 알보칠. 듣기만 해도 후덜덜하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약의 존재를 알고는 계시더라고요. 이거 쓰실 거면 아주 잘 쓰셔야 돼요. 우선 알보칠이 올바른 효과가 있으려면 구내염 부위가 완전히 건조가 되어서 물기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 깨끗한 면봉, 이 뚜껑이 열려 있던 이 지저분한 면봉 아니에요. 깨끗해야 합니다. 그 면봉으로 구내염 부위만 정확하게 타겟해서 딱 바르고 최소한 10초 이상을 기다려줘야 하는데 대부분 바르면 으악! 이러면서 입안이 또 젖잖아요. 아프기만 하고 별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거 잘 못 참는 분들은 알보칠 과정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알보칠의 성분과 기능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알보칠은 폴리크레졸린이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무려 0.6의 pH 농도를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산이죠. 이 성분으로 괴사한 세포 조직을 공격하는 원리인데 한마디로 상처를 화학적으로 찢어서 빨리 회복하게 하는 원리라 아픈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대신에 밑에 가피가 빨리 생겨서 빨리 낫습니다. 빨리 낫는다는 느낌이 기분 탓은 아니에요. 과학적 원리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겁 많은 분들에겐 비추천. 이거 무진장 아픕니다. 마지막 단계는 염증 치료를 해야겠죠. 저는 오라메디나 페리덱스 같은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합니다. 오라메디에는 강력한 스테로이드 소염 성분이 들어있어 염증 치료에 효과적이에요. 이걸 사용할 때는 상처 부위를 바짝 말리고 얇게 펴 발라야 돼요. 너무 두껍게 바르면 오히려 이렇게 덩어리가 져서 잘 떨어질 수 있어요. 페리덱스가 오라메디보다 좋은 점이 전형성이라는 건데 더 얇게 잘 펴 발라집니다. 페리덱스를 구할 수 있으면 페리덱스, 없으면 오라메디도 좋습니다. 이 두 약제 모두 스테로이드 연고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가급적 일주일 이상 사용하지 마세요. 이제 이 세 단계 방법을 하루에 한 번만 해야 할까요? 아니요. 이건 하루에 최소 3번, 매 끼니마다 반복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식사 후 양치를 해서 입안을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헥사메딘으로 그 부위를 소독하고 알보칠로 보호막을 만들어주고 오라메디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무시기 전에 한 번 더 이 3단계를 하고 아프타치 같은 보호막 제제를 쓰시면 밤새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알보칠이 힘든 분은 건너뛰세요. 그래도 효과는 있습니다. 이 방법은 스테로이드 연고를 쓰니까 가급적 일주일만 하시면 거의 센 증상은 사라지니 일주일만 하시고 자연 치유를 기다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2주 이상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정리하겠습니다. 구내염의 원인은 입을 벌리고 자거나 수면 부족,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칫솔질을 잘못하거나 알러지를 유발하는 SLS 합성 세제 치약을 쓰거나 영양 결핍이 오면 바로 구내염이 시작됩니다. 구내염이 생기는 원리는 잇몸이나 혀의 점막이 벗겨져
속살이 드러나고 그곳에 세균이 번식하여 감염돼서 아픈 것입니다. 빨리 낫게 하는 방법은 이를 깨끗하게 닦고 헥사메딘 같은 가글제로 세균을 줄이고 알보칠로 쇠살 돋게 지지고 스테로이드 연고로 염증을 완화하면 빠르게 나을 수 있어요. 이 방법은 일주일을 가급적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3주가 지나도 안 낫는 구내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병원에 꼭 가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구내염은 2주면 나아야 합니다. 만약 3주가 지나도 낫지 않는 경우는 구강암일 확률이 약간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콘텐츠에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덴티피디아였습니다.